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질문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뮤노미 테라피틱스 홈페이지 들어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뮤노 이거 서밋이 어거스트 10부터 14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에 이제 밑에 보면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홈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날짜가 옥토버 6일부터 8일입니다. 보면은 지금 여기 10일부터 14일이랑 6일부터 8일이 다르죠. 무엇이 더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는 공지사항이 올라온 게 마치 6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병이 한창 있을 때였죠. 이때니까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최신 자료이고, 그리고 이게 버추얼 서밋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만나기가 힘들고 이게 좀 조정이 됐구나, 일정이 조정이 돼서 6일부터 8일로 수정이 된 거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직 일정이 어떻게 조정됐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는 일정을 알려줘 있었던 거고,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 일정. 많은 미팅들이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들이 일정이 연기가 되거나 열리지 않거나 그랬던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일정이 조정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빨리, 그리고 날짜가 6일부터 8일이니까 3일이죠. 기존에는 이게 5일 동안 열리는, 대략 일주일 동안 열리는 거였는데 더 짧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퍼런스 서밋 같은 데 보면은 많이 강조하는 게 이노베이션이랑 콜라보레이션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밋에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다양한 기업들, 연구가들이 협력을 하는 그런 스플레이스니까 와가지고 많이 참여를 해서 서로 시너지를 내보라 라는 그런 광고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 날짜별로 어떤 이제 토픽 같은 걸 적어 놓은 것 같은데요.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6일부터 8일까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안티바디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머징 타겟, 우리가 뭐 이머징 마켓 하면 뜨고 있는 시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타겟 중에 이제 뜨고 있는 타겟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뮤노 테라피틱스는 뭘까?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마커는 또 뭐냐? 그리고 프리클리니컬에 대한 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 이뮤노 테라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셀 테라피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이 그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또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는 그 연구소들, 뭐 기업들이 관련해서 뭔가 좀 좋은 성과들을 뭐 발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또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뭐 여기 이제 가운데 같은 거 하나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보면, 이거 들어가 보면은 뭐 이렇게 쭉 설명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거 이뮤노테라피는 이제 자이언트 립을 해왔다. 그러니까 5 years 동안. 그러니까 립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점프하는 그런 도약이라고 말을 하죠. to make a large jump. 그래서 이제 지난 5년 동안 상당한 도약을 해왔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보면은 이제 9시 20분 해서 발표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설명하고 이렇게 쭉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점심도 먹고, 그 다음에 또 1시부터 또 이제 진행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저 발표자들을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뮤노 테라피틱스에서 이거 공지사항을 올린 거 보면은 우리들도 뭐 참여를 하던가 뭐 최소한의 어떤 연관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지사항을 올린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또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공지사항을 좀 읽어보니까 every year, 그러니까 We는 이뮤노믹 테라피틱스를 말한 거겠죠. 여기서 이제 providing access to a comprehensive 5-day progra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CHI 서밋에 이뮤노믹 테라피틱스가 그 5일짜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뭔가 지금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Extensive Networking Opportunity라고 하니까, 이게 그 지금 이 서밋에서 제공하는 이런 기회들을 이뮤노믹 테라피틱스가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토대로 봤을 때는 그냥 참가자는 아닌 것 같고, 요약하자면 여기 서밋에서 프로그램도 액세스하는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을 하고, 그러는 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호스트는 인터넷을 통해 다른 컴퓨터들과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컴퓨터를 말하는데요. 호스트는 호스트마다 특정한 번호를 갖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번호랑 이게 합쳐져 가지고 고유의 IP 주소를 이루게 되는데요. 호스트라는 것은 네트워크의 하나의 노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프레임 컴퓨터 환경, 여기에서는 호스트는 하나의 메인 프레임 컴퓨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스트라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연결된 개별적인 컴퓨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고 개별적인 IP 주소를 가지는 시스템을 호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표준 프로토콜은 TCP/IP로 우리가 데이터를 컴퓨터 간에 전송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를 쓰든 윈도우를 쓰든 서로 다른 운영체를 써도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TCP/IP는 이제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건데, TCP는 전송 데이터를 일정 단위로 나누고 포장하는 것에 관한 규약이고 약속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IP는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에 관한 규약입니다. 약속. 그래서 이거 약속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컴퓨터는 요게 인터넷표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약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이게 TCP/IP이고, 이거를 따라서 보내면은 이제 프로토콜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스트라는 것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나 기타 장치라고 했었죠. 자, 여기서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모든 서버는 호스트이지만 모든 호스트가 서버인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호스트이지만 서버가 아닌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호스트 중에 서버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 다른 장치에 연결을 수락하는 호스트만 서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버 클라이언트라고 하잖아요. 클라이언트는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이제 접속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접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가 다른데, 클라이언트도 컴퓨터가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이 되어 있죠.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를 접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컴퓨터가 내 클라이언트, 이 컴퓨터에는 접속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모든 서버는 호스트가 되지만 모든 호스트가 서버인 것은 아니다. 왜냐, 난 클라이언트 컴퓨터니까 서버는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제 그 전에 IP 주소를 보기 전에 내 호스트명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컴퓨터 이름, 호스트명.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니까 호스트죠. 이 호스트의 이름, 호스트 네임은 고유한 이름인데, 이 호스트 이름은 IP 노드에 지정된 별칭입니다. 확인하는 거는 뭐 쉬운데, 여기 컴퓨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속성이 뜹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은 많이 보던 이 창이 뜨죠. 여기 보면은 컴퓨터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호스트 네임입니다. 호스트명, 컴퓨터 이름 다 같은 거고, 여기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CMD 창에서도 볼 수 있는데, CMD를 키고서 여기에 호스트 네임이라고 그냥 입력을 하면은 또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호스트명을 확인할 수 있고, 자, 또 이제 세 번째 루트를 알려드리면 제어판을 들어갑니다. 그 제어판의 시스템 및 보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시스템에 보면은 컴퓨터 이름 있죠. 역시 키면은 이렇게 똑같이 아까 봤던 것처럼 컴퓨터 이름, 데스크톱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이름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설정 변경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변경 하면은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스트명을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랑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CMD에서 볼 수 있는 거, IP config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all 하면은 여기 호스트 네임이 또 뜨죠.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스트명은 컴퓨터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IP는 뭐냐? 인터넷 프로토콜, 인터넷에서 해당 컴퓨터의 주소입니다. 어드레스라는 거죠. 컴퓨터 이름과 컴퓨터 주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숫자로 되는데, 이거는 0부터 255의 값을 가지고요. 현재는 이제 IPv4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IP 주소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집 주소 알고 있으면 찾아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IP 주소를 알고 있으면은 누군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찾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심하게 댓글을 달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문제가 생겼다면은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죠. 그렇게 되면 이 IP 주소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에서 글을 썼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자기 집에서 방구석에서 내가 만약에 악플을 달았다. 그러면은 이거 걸리겠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조직적으로 한다면은 이렇게 다른 대륙을 건너가지고 와가지고 IP 주소가 이렇게 우회를 해서 오면은 또 이제 식별하기 힘들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정 국가들에서 막 해킹을 하려고 하잖아요. 개인정보 해킹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한다고 한다면은 요 특정 국가의 IP 주소를 차단하면은 여기서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P 주소는 이제 컴퓨터에만 쓰는 줄 알았는데 스마트폰에도 이제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사물 인터넷, IoT로 가면서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에도 IP 주소를 갖게 됩니다. 그럼 IP 주소는 어떻게 확인하냐? 아까 IP config를 커맨드 창에서 쳤잖아요. 이렇게 치면은 호스트명도 나오지만은 여기 보면은 IPv4 주소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열기가 있거든요. 누른 다음에 네트워크 이거를 누르라고 해요. 이더넷. 그래서 누른 다음에 요거 자세히, 그러면은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IPv4 주소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다음에 192로 시작하면은 이제 사설이죠. 사설 IP. 그 다음에 이제 사설 IP 주소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호스트라는 것은 주인, 주체고, 진행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호스트라고 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호스트고 그거의 이름은 호스트 네임이 되겠죠. 그 다음 인터넷은 TCP/IP라는 약속되어 있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데, 이제 통신을 하려고 하면은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현실의 택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고 하는데, 주소를 알아야 이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소를 알고 있으면 이제 접속이 되죠. 그래서 뭐 원격 접속하고 싶을 때 텔넷을 이용할 때 친구 컴퓨터 IP를 적어주면은 접속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